오늘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을까봐 만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서로 할까요? 성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나이를 되게 안녕하세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66년생이에요. 네, 저도요. 또 어떻게 나이가 같은지 아까 고 박사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방금 전에 차 안에서 듣고. 아, 진짜? 오,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으신데 김혜정 씨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전에 겪은 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이와 감정이 비슷할까? 그러니까 왜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 감정을 예측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는 것을 정말 더 잘 표현을 해서 공유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준비한 이 인생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장 큰 사건, 남편의 자살이 있습니다. 고통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버림받았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떠나버린 남편에게 화만 났습니다. 차라리 분노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죽기 한 일주일 이렇게 허리를 잡더니 우리 와이프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 이러면서 내가 손을 탁 쳤어. 그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무던히도 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꾹꾹 눌러왔습니다. 자연사한 게 아니니까 남편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왜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더 강하게 그 아이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그러니까 제 감정을 추스리기는 너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슬퍼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나 하나뿐인 줄만 알았습니다. 같은 슬픔을 가진 유가족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자살은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갑작스런 작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나한테 보내는 작별 인사를 써봅니다.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죽을 죄를 지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두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차례입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많은 기억과 복잡한 감정에 자꾸 망설여집니다. 남편이 늘 나한테 자기를 막 이해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쩔 땐 너무 미안하고, 어쩔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자기도 많이 답답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얼마나 새가 되어 날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픈 아들에 대한 걱정,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남편이 느꼈을 막막함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김혜정 씨는 7년 전 남편과 갑작스러운 작별을 했습니다. 시간의 힘일까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편지에 빼곡히 써내려갑니다. 두 시간 후 과연 남편에게 김혜정 씨는 어떤 감정을 전하고 싶을까요? 오늘 옥란제에 왔어요. 그렇지만 당신 손을 잡을 수도, 어깨 동무할 수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을 수도 없네요.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기억에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치 남편이 곁에 있는 듯 작별 인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럴 수 있을까요? 많이 생각나는 당신에게 처음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당신이 믿고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은 당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 우울하다고 말할 때 정색했던 나의 마음이 부끄럽다. 그래도 당신은 떠나는 게 아니었어.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선택은 잘못이었어. 왜 남편은 자살을 했을까요? 가장 어렵고 답이 없는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의 무심함이 컸던 것 같아 많이 미안해. 당신을 다 용서하진 않았지만 이해는 하고 싶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이제야 결코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떠세요? 지금에도 따뜻한 작별을 한 것 같아. 오직 죽은 남편만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란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유가족 대부분이 겪는 과정입니다. 아까 편지를 다 쓰고 새를 적어서 보냈어요.
따뜻한 작별. 지금까지 슬픔도 고통도 온전히 홀로 견뎌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줍니다. 무려 12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한 명이 자살하면 가족 5명에서 10명은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8만 3천여 명이 자살 유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없는 존재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 두 아이를 낳고 18년 동안 별 탈 없이 살았습니다. 7년 전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김혜정 씨 되십니까? 이러는데 경찰서로 오래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살이라니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죽을 거라는 걸. 그냥 그때 제가 한 번도 사실은 제가 죽는 것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남편이 죽으리라는 전사 떠올려본 적도 없어요. 친한 선후배들과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들은 외면했고 결국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거야. 단 5분만, 1분만, 1초만이라도. 남편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정말 사랑해. 가지마. 가지마. 함께 살자. 말하고 싶어요. 남편의 자살로 평범한 삶은 끝이 났습니다. 자살이라는 일을 들으시고 천주공업묘진 안 된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다. 아, 자살하면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남편의 삶 전체가 자살로만 규정됐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 얘기는 좀 그만하고 산 사람 얘기, 우리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제가 스스로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닫고 그런 데까지 갔거든요.
남편과 자주 찾던 관악산입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곁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살만 기억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떤 삶을 살았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족들의 삶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기억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